여러분들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에 들어가기 전에 요거에 대해서 다루는 사전 강의를 할 거예요.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는 결국에는 뉴럴 네트워크인데, 이제 지난주에 배워서 알겠지만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풋에다가 웨이트를 곱하잖아요. 그쵸? 요거를 이미지 버전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풋 이미지가 있겠죠. 요거에다가 어떤 웨이트를 곱하는 거를 뭐라 부르냐면은 컨볼루션이라 그래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너 프로덕트였잖아요. 왜냐하면은 1차원 벡터랑 1차원 벡터를 가지고 이너 프로덕트를 취했다면, 여기서는 2차원 이미지 두 개를 가지고 곱을 취하는 거를 컨볼루션이라 그래요. 컨볼루션.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벡터로 된 인풋을 다뤘지만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2차원으로 된 이미지를 다뤄요. 그래서 CNN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가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 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좋은 게 뭐냐면 컨볼루션이 뭔지를 보고 가는 거죠. 컨볼루션.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컨볼루션에 대해서 사전 강의를 다룰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이너 프로덕트랑 똑같아요. 벡터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벡터에 대해서 이너 프로덕트를 취하면, 그러니까 요 벡터 방향으로의 성분이 얼마만큼 되냐를 구하는 게 이너 프로덕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프로젝션 시키죠. 투영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요 벡터가 이 방향으로 가진 성분의 크기가 두 벡터의 내적이 되잖아요. 요게 요게 이너 프로덕트죠. 컨볼루션도 요거랑 약간 비슷해요. 어떤 주어진 인풋 이미지에다가 우리가 어떤 웨이트가 되는 이미지를 컨볼루션을 취하면, 요 이미지 안에 우리가 넣은 이 웨이트에 해당하는 요런 이미지가 얼마만큼 들어있는지를 약간 판단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컨볼루션의 정의는 여러분들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데 이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한번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들 이미지 한 페이지 추가합시다. 이미지라고 하면은 특히 흑백 이미지만 그냥 설명할게요. 뭐 RGB 채널 다 들어있는 이미지에 대해서 하는 거는 뭐 다른 수업을 들으세요. 우리는 흑백 이미지에 한정해서 하겠습니다. 이미지라고 하면은 그냥 2차원이에요. 그냥 2차원의 행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각각의 값이 뭐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3 x 3짜리 이미지, 2차원 이미지가 있는데, 얘가 어떤 이미지냐면은 요런 흑백 이미지라고 해요. 요렇게 생긴 이미지라고 합시다. 요 하나의 요거를 우리가 픽셀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미지는 결국 막 수많은 점들을 가지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럼 요거가 3x3의 이미지라는 거는 요게 가로로 3픽셀, 세로로 3픽셀로 이루어진 이미지라는 거예요. 되게 작은 이미지죠. 요게 사실은 숫자로 표현을 하면 어떻게 돼 있냐면요. 어, 뭐가 하얀색이지? 갑자기 헷갈리네. 흰색이 강한 게 흰색인가? 잠시만요. 제 기억에 강한 게 흰색이요. 이렇게 0, 255, 0, 255, 0, 255, 0, 255, 205, 0. 이렇게 생긴 3x3 행렬이 곧 왼쪽에 그린 이미지입니다. 결국 이게 뭐냐?
여기 요 값이 뭐냐면 여기 위치에 해당하는 색깔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0에서 255까지의 값 정수로 표현을 하는데, 보통 흑백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0에서 255까지의 값으로 그 검은색부터 흰색까지를 표현을 해서 0일 때는 검은색, 이게 제일 큰 값이면 흰색,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값들은 이제 회색이죠. 그 짙은 정도를 그냥 숫자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3x3 행렬을 이미지로 표현을 하면은 요런 3픽셀 바이 3픽셀짜리 이미지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미지는 결국에는 행렬이에요. 특히 흑백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행렬 하나면 표현되겠죠. 원래 이게 색깔을 표현하려면은 뭐 RGB가 됐든 CMYK가 됐든 이제 여러 채널을 가지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이게 컬러 이미지가 되면은 한 차원 더 추가가 되면 돼요. 그럴 때는 뭐 3차원 텐서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뭐 우리 거기까지는 가진 않을 거고, 어쨌든 뭐다? 흑백 이미지는 2차원 행렬이다, 이게 답니다. 그럼 우린 컨볼루션을 어떻게 구하냐면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요렇게 주어진 이미지가 있고, 우리가 컨볼루션을 취하려면은 두 개의 이미지가 필요해요. 어떤 입력이 되는 이미지랑 곱하기라고 쓸게요. 요렇게 요거를 컨볼루션을 요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너 프로덕트를 점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컨볼루션은 요렇게 별표로 표현을 하는데, 어떤 입력이 되는 이미지랑 우리 커널이라고 합시다. 커널이 되는 또 다른 이미지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요 이미지를 입력으로 쓰고, 커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요런 커널을 한번 넣어 볼까요? 1x3짜리 이미지예요. 커널도 또 다른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표현해 봅시다. 컨볼루션을 구할 건데, 입력으로 아까 뭐였죠? 0, 255, 0, 255, 0, 255, 0, 255, 0. 요거 할게요. 요거에다가 커널 우리 요걸로 합시다. 마이너스 1, 1짜리 이렇게 3x3짜리 입력에다가 1x2짜리 커널로 할게요. 요거 말고 1x2짜리로 해볼게요. 요거의 결과를 어떻게 구하냐면요, 요게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잘 보세요. 요거의 결과는 여러분들 2x3짜리 행렬이 나와요. 어떻게 구하냐면은 여기 첫 번째 자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얘를 요 자리에다가 곱할 건데 방향에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 보라색 자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0 곱하기 1, 그러니까 요 0 곱하기 1 더하기 255 곱하기 마이너스 1 하는 거예요. 방향이 반대로 가죠. 그러니까 각 자리에 있는 애들끼리 곱해서 더하는데 방향이 반대로 가요. 얘는 요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가면서 곱하면은 얘는 요렇게 반대쪽으로 왼쪽으로 가면서 곱해요. 뭐 어쨌든 구하면은 마이너스 255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요 보라색 자리의 값은 마이너스 255가 됩니다. 또 하나 더 구해볼까요? 요 빨간색 자리는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은 얘를 여기에다가 곱하면 됩니다. 근데 이 빨간색 자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255 곱하기 1, 그쵸? 요 주황색의 여기 첫 번째 자리와 여기 반대로 오른쪽부터 세는 거죠. 더하기 0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돼서 결과는 255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의 결과는 255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랑 여기서도 구할 수 있겠죠. 여기가 255, 여기가 마이너스 255가 될 것 같아요. 또 여기랑 여기도 구할 수 있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255, 여기가 255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 각 자리를 어떻게 구하는지 알겠어요? 예를 들면은 여기 요 자리를 구하려면은 얘랑 얘를 곱해서 더하는데 방향은 반대로 가면서 곱했습니다. 그러니까 255가 나왔죠. 마찬가지로 요 자리 역시 얘랑 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여기 주어진 입력 이미지가 있으면은 지금 입력이 이렇게 3x3으로 있잖아요. 근데 요 커널 1x2짜리를 이렇게 각 자리를 쭉 끌고 다니면서 곱해보는 거죠. 쭉 끌고 다니면서 곱해보면서 구하는 건데 일종의 이너 프로덕트랑 비슷해요. 이너 프로덕트도 각 자리끼리 곱해가지고 더하잖아요. 그것처럼 얘도 이제 주어진 커널을 주어진 위치에다가 갖다 댄 다음에 각 자리끼리 곱해서 더하는데 다만 방향을 반대로 했을 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 결과로 얻어진 이미지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 요 위치라고 하면은 여기 이 위치에 있는 값은 결국 주어진 이미지의 여기 위치에다가 이 커널을 가지고 가서 곱해서 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요 이미지, 요 인풋 이미지의 요 파란색 위치에 요런 커널 이미지 같은 모양이 얼마나 크게 있냐라는 뜻이에요. 그쵸? 요 커널 이미지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계단처럼 되어 있는 어떤 이미지잖아요. 요거 1x2짜리 그림을 그리자면 일종의 요런 그림이죠. 엄청 까맣고 엄청 하얀 요런 커널인데 요거를 이제 방향을 뒤집고 이렇게 좌우로 뒤집은 다음에 여기 이 파란색 자리에다가 겹쳐보는 거죠. 그쵸? 요 파란색 자리에다 겹쳐보고 그만큼 그러니까 요런 이미지가 요 자리에 얼마나 강하게 나타나느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좀 어렵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어떤 이미지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봅시다. 뭐 0, 100, 10, 10, 100, 0 이렇게 생긴 이미지가 있다고 해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컨볼루션으로 0, 1이라는 걸 취해 볼게요. 그러면 지금 3x2짜리에 1x2짜리를 곱해서 일단 디멘션은 어떻게 나오냐면요. 3x1로 나올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단 얘를 요 자리에 겹쳐 보겠죠. 그쵸? 요 자리에 겹쳤을 때 얼마가 나와요? 0이 나오죠. 방향이 반대입니다, 여러분들. 방향이 반대로 곱해져야 돼요. 0 곱하기 1 더하기 100 곱하기 0을 곱해야 돼요. 방향이 반대여야 됩니다. 여기 두 번째는 여기에다가 겹쳤을 때는 뭐가 나오죠? 10이 나오죠. 마지막으로 여기에다가 얘를 겹쳐 놓았을 때는 뭐가 나오죠? 100이 나오죠. 100이 나오죠. 지금 그러면은 여기 이 컨볼루션을 통해서 얻어진 얘를 보세요. 얘가 0, 10, 100이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커널로 주어진 이미지를 이렇게 좌우로 반전을 시키면은 1, 0이라는 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뒤집으면은 1, 0이라는 이미지가 돼요. 이렇게 뒤집은 이미지를 여기에다가 겹쳐 보는 거예요. 겹쳐서 이제 얼마나 비슷한지를 비교하는 거죠. 근데 얼마나 비슷한지를 어떻게 비교해요? 각 자리에다가
요 이미지를 겹쳐서 곱한 다음에 더한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얘가 제일 비슷하죠. 얘가 얼마만큼 얘랑 비슷해요? 100만큼 비슷하죠. 얘는 얼마만큼 비슷해요? 이 파란색은 0만큼 비슷하죠. 전혀 안 비슷하죠. 오히려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0이에요. 여기 이 파란색 위치에는 요런 모양이 전혀 없다는 뜻이에요. 그쵸? 여기 초록색에는 조금 있죠. 요런 모양이 조금 나타나죠. 조금 나타나죠. 그쵸?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요 각 자리에 있는 이 값들이 의미하는 게 뭐다? 원래 주어진 이미지에서 요런 모양 내지는 그거를 뒤집은 모양이 얼마만큼 강하게 나타나느냐가 숫자로 이렇게 얻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다시 표현해서는 인풋 이미지가 있으면은 커널을 이렇게 뭐 예를 들면은 인풋 이미지가 이렇게 있으면 주어진 커널이 요거면은 얘를 이렇게 여기다가도 해보고 여기다가도 해보고 여기다가도 해보고 여기다가도 해보고 이렇게 쭉 훑어 내려가면서 이제 컨볼루션의 각각의 값들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커널로 스캔을 쭉 해보면서 이런 모양이 얼마나 강하게 나타나느냐를 계산을 한다는 거죠. 그게 컨볼루션입니다. 근데 우리 요거는 아직 안 구했네. 조금만 더 예제를 몇 개만 더 풀어봅시다. 뭐 0, 1, 100, 100, 100, 0, 0, 100, 100이 있다고 해봅시다. 아,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이렇게 있다고 할까요? 거기에다가 우리 이런 거를 해봅시다. 1, 1, 1, 1. 이렇게 3x 3짜리에다가 2x 2짜리 커널을 하면은 결과로 뭐가 나올까요? 요 사이즈도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2x2가 나오죠. 왜? 요 사이즈가 어떻게 나와요? 요 2x2짜리를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로 2x2짜리가 나오겠죠. 그쵸? 디멘션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4x3짜리가 있어. 여기에다가 3x2짜리를 컨볼루션을 취한. 그럼 이 결과가 얼마가 나올까요? 그럼 위아래 방향으로는 내 생각에 두 번 움직일 수 있고 좌우로도 2번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2x2가 나올 것 같아요. 뭐 5x10짜리에다가 3x5짜리를 곱하면은 얼마가 나올까요? 얼마가 나올까요? 제 생각에는 3x6이 나올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결국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요거 두 개 뺀 다음에 더하기 1 하면 되고 요거 두 개 뺀 다음에 더하기 1 하면 되죠. 그쵸? 여기도 그렇게 됐죠. 이렇게 행방향으로 2번 움직일 수 있고 열 방향으로도 2번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나왔겠죠. 요거 구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어쨌든 그러면은 우리 요 컨볼루션 요 네 자리에서 구한 거 각각 구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 요거를 이렇게 좌우로도 뒤집고 상하로도 뒤집어서 해야 돼요. 요거 좀 값을 바꿔봅시다. 그러면은 요 첫 번째 자리만 한번 구해볼게요. 요거에다 곱하는데 요 첫 번째 자리가 나오겠죠? 어떻게 구하냐면은 0 곱하기 마이너스 2 얘랑 얘 그리고 50 곱하기 마이너스 1 얘랑 얘 더하기 100 곱하기 1 얘랑 얘 더하기 100 곱하기 1 얘하고 얘를 해서 구하는 겁니다. 150이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컨볼루션을 각각의 자리에서 다 구하실 수 있겠죠. 컨볼루션은 그러면 결국에는 실제로 구하는 거, 실제로 어떻게 구해야 되고, 구했을 때 디멘션은 어떻게 나오고, 그거의 물리적인 의미는 뭐고, 요거를 아셔야 됩니다. 다시 강의 자료로 가볼게요. 그러니까 결국 뭐 요게 컨볼루션의 결과죠. 컨볼루션 결과를 R로 썼고 커널을 H로 쓰고 이미지를 F라고 했을 때 요거 아까 우리가 실제로 구하는 거를 그냥 이렇게 쓴 거예요. 그 썸메이션을 써서 구하면 이겁니다. 요게 마이너스 U 마이너스 V라는 점을 참고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U 마이너스 V가 붙었다는 게 뭐냐면은 그 좌우랑 상하로 커널을 대칭 시켜서 각 자리에 곱해야 된다 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커널을 그대로 옮겨서 곱하는 게 아니라 아까 반전 시켜야 된다 했잖아요. 좌우로도 반전해야 되고 상하로도 반전을 시켜서 곱해야 돼요. 그 마지막으로 이 2x2짜리 곱하는 거 한번 해봤잖아요. 요 경우에 요거 구할 때 요 이미지에서는 요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커널에서는 요 방향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지에서 오른쪽으로 갈 때 커널에서는 왼쪽으로 가면서 곱해야 되고 이미지에서 내려가면은 커널에서는 올라가서 곱해야 돼요. 그 방향이 반대가 된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어쨌든 그거를 썸메이션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된다는 거고 요거를 컨볼루션이라고 부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몇 가지 요거는 직접 구하는 예제인데 이거 넘어갈게요. 요것도 넘어갈게요. 예를 들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의 주어진 이미지가 얘고 커널이 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 원래 흑백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그냥 색깔을 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커널을 곱하면 그냥 원래 이미지랑 똑같은 거 나오겠죠. 근데 요런 커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약간 모양이 이렇게 생긴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1, 2, 1, 1, 1, 0, 0, 0, 0 요런 커널이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역할을 해요? 약간 여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3x3짜리 영역을 택한 다음에 평균을 약간 내는 거죠. 아니 아예 예를 들면은 이런 커널이 곱해지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커널이 곱해지면은 여기를 중심으로 진짜 3x3짜리 윈도우를 잡아서 평균을 내죠. 평균을 내는 커널이에요. 그게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가우시안 커널이라고 해서 우리가 커널을 가우시안 분포를 가지고 형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베리언스에 따라서 요 원이 요 분포가 그러니까 요렇게 뾰족 솟을 수도 있고 요렇게 펑퍼짐해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펑퍼짐한 경우가 요거고 요 뾰족한 경우가 요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리언스 분산이 커지면 커질수록 넓은 영역을 취하게 되잖아요. 커널이.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이렇게 뿌옇게 나타나는 거죠. 더 넓은 영역에서 평균을 낸 이미지가 출력으로 나오니까 여기 주어진 이미지가 아니라 출력 이미지죠. 그러다 보니까 더 넓은 영역에 대해서 평균을 취하다 보니까 점점 더 뿌연 이미지가 컨볼루션의 결과로 나오는 거죠. 그거를 하나를 예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일종의 평균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패딩은 안 할게요. 패딩 안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요런 커널 이거 좋지 않다. 이거 파이썬 예제로 설명드릴게요. 요것도 여러분들 잊으세요.
소벨 오퍼레이터가 들어가 있구나. 우리가 실제로 커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예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우리 좀 처음 보는 라이브러리를 한번 써서 실제로 이미지의 커널을 구해보려고요. 요거 다 올려드릴 겁니다. 우리 뭐 넘파이랑 매플로 라이브러리 원래 쓰던 거고, 여기 컴퓨터 비전 라이브러리라는 오픈 CV 라이브러리가 있죠. 이렇게 CV2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이미지 파일도 같이 올려드릴 겁니다. 이 캘리브레이션이라는 이 파일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격자무늬예요. 격자무늬. 이렇게 격자무늬로 생긴 이미지고, 여기에다가 컨볼루션을 두 개를 취해 볼게요.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1, 0, 1이라는 컨볼루션을 취해 볼 거고, 다른 하나는 뭐냐면 요거예요. -1, 0, 1이라는, 그러니까 요거는 로우 벡터, 그러니까 가로 방향의 이미지. 얘는 뭐다? 컬럼 벡터, 그러니까 세로 방향의 이미지. 요거 두 개를 컨볼루션을 취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쵸? 여기 윗부분은 이미지를 그냥 읽어서 불러서 그린 거고요. 요 필터 1, 필터 2, 필터라고 하니까 좀 그렇네. 커널이라고 바꿀까요? 커널. 이제 첫 번째 커널은 가로 방향, 두 번째 커널은 세로 방향. 똑같은 커널인데 하나는 가로, 하나는 세로예요. 이렇게 -1, 0, 1이라는 값을 우리가 필터 커널로 쓰니까 뭐가 나오겠어요? 첫 번째 커널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보면서 가로 방향으로의 변화량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일종의 미분 같은 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미지가 연속적으로 비슷한 값이 있으면 0이 나오겠지만, 이미지가 이렇게 변하는 부분, 값이 변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커널을 적용했을 때 결과로 나오는 컨볼루션 값이 뭐 크거나 작거나 하는 그런 값으로 나오겠죠. 그거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가로 방향으로의 이미지의 변화량, 요거는 세로 방향으로의 이미지의 변화량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컨볼루션은 여러분들 CV2 라이브러리에 이렇게 필터 2D라는 그런 함수가 있어요. 그런 함수를 쓰면은 우리가 인풋 이미지에 대해서 어떤 커널을 적용했을 때 아웃풋 컨볼루션의 아웃풋이 되는 이미지를 주세요. 그리고 그거를 각각 봅시다 라고 했을 때 왜 에러가 났을까? 아, 이거 커널 1이구나. 요렇게 나와요. 여기 위에가 인풋 이미지고 요게 두 개의 아웃풋이에요. 아까 뭐였어요? 요 첫 번째 이미지가 뭐였어요? -1, 0, 1이라는 가로 방향 벡터를 여기에다가 컨볼루션을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전체적으로 다 까만색인 이유는 전체적으로 다 0이 나왔어요. 0이 나왔는데 이렇게 하얗게 튄 값들이 뭐예요? 가로 방향으로 이미지 값이 변할 때잖아요. 변할 때 어떤 큰 값이 나왔다는 거죠. 어떤 부분이에요? 요런 경계선 부분들이죠. 경계선 부분들. 여기, 여기, 여기. 특히 어떤 경계선이 나왔어요? 검은색에서 흰색으로 가는 경계만 나왔죠. 그쵸? 검은색에서 흰색으로 갈 때. 흰색에서 검은색으로 갈 때는 아마 여기 배경보다 더 짙은 검은색으로 나왔을 거예요. 왜냐면 대칭이 되는 이미지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요 결과를 보고 이 입력으로부터 그 커널을 적용을 했을 때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가로 방향으로 변화가 클 때, 특히 언제? 검은색에서 흰색으로 변하는 경향이 클 때 흰색으로 나타났어요. 마찬가지로 여기 오른쪽의 이미지는 뭐예요? 세로 방향으로만 봤어요. 세로 방향으로만 봤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검은색에서 흰색으로 변화할 때 이 결과에서 흰색으로 나타나요.
변화가 없으면 아마 0이었을 거고, 반대로 변화했으면 마이너스가 됐을 거예요. 그게 요렇게 나타났다 이거죠. 아시겠어요? 요 똑같은 거를 요런 빌딩 이미지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보면은 똑같아요. 커널인데 약간 변형을 시킨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요것도 가로 방향 아니면 세로 방향으로 컨볼루션을 해본 거예요. 했더니 요 빌딩 이미지는 약간 사선이 있잖아요. 요렇게 나옵니다. 여기 왼쪽의 이미지가 뭐다? 가로 방향으로의 변화가 클 때. 요 오른쪽 이미지는 뭐다? 세로 방향으로의 변화가 클 때. 그러니까 여기 요런 벽은 요쪽 방향으로의 변화가 크죠. 요 방향으로의 변화는 작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안 나타나지만 여기서는 나타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요렇게 컨볼루션이라는 거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정리하자면 컨볼루션은 주어진 이미지 안에 커널 같은 모양이 얼마만큼 들어있느냐를 나타내주는 일종의 히트맵 같은 거죠. 히트맵. 그래, 히트맵이라는 표현을 이제 처음 쓰네. 일종의 히트맵이죠. 그쵸? 흰색이면 흰색일수록 커널 같은 이미지가 강하게 표현이 되어 있다 라는 뜻이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컨볼루션은. 그렇기 때문에 이 컨볼루션을 이용을 해서 뉴럴 네트워크를 이미지로 확장을 시킨다는 거고, 원래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웨이트를 이너 프로덕트 했던 거 맨 처음에 얘기했었죠. 웨이트를 이너 프로덕트 했었는데, 그리고 그 이너 프로덕트에는 일종의 프로젝션 같은 의미가 있다고 했죠. 그거를 이미지 버전으로 바꿔오면서 뭐를 했다? 컨볼루션. 이너 프로덕트를 컨볼루션으로 바꿨을 뿐이에요. 그게 이너 프로덕트 같은 효과를 주죠. 비록 방향이 반대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좌우랑 상하를 대칭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대칭 이동된 이미지가 원래 주어진 이미지 안에 얼마만큼 들어있느냐를 각각의 자리에서 다 스캔을 해가면서 구해본 어떤 결과 이미지가 히트맵으로 나온다는 그런 뜻입니다. 컨볼루션은. 여기까지 할게요.